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연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하면서 유가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92에서 93달러 선이 국제유가의 저항선이 될 것이고, 연말 1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92에서 93달러,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 하락이 아닌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게 월가의 중론입니다. CPI 지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에너지 식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1.3%입니다. 식품 가격 역시 최근 들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가격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보다는 상승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파월이 중요하게 여기는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식품 비중이 좀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공산품의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생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월가 일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이 끝나고 상승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가 왜 오르는 걸까요? 유가 상승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감산의 영향도 있겠죠.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9월 6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사우디에서 나온 감산을 지속할 거라는 소식은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데는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요인도 작용한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다는 건데, 이 말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 타이틀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원유 감산의 유가는 10개월 만에 최고인데 중국 경기 악화 우려는 더 커졌다. 자, 이것을 보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부양책인데,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정책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고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국제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직접적으로 에너지 기업에 긍정적입니다. 자, 유가 상승이 반가운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는데요. 9월 5일에 나온 뉴스 기사 타이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유가가 연말까지 꾸준히 오른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유주한테는 긍정적이고 항공주한테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항공주가 부정적인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일 것이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나라 정유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입니다. 그런데 그 정제 마진이 7월 달 유가가 지금 수준보다 낮을 때 6.6달러에 불과했는데 8월 달 국제 유가가 오르고 나서 정제 마진이 12.7달러까지 한 달 사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익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3분기 실적에서 정유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에 팔아야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에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겹쳐봤습니다. 검은색 선이 국제유가고 노란색 선이 우리나라 정유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S오일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면은 국제유가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정제 마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국제유가가 7월부터 반등을 해서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S오일은 7월 급격히 하락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전고점 매물에 막혀가지고 상승세가 많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2배 이상 오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걸맞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뉴스에 사는 게 맞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유기업만 좋은 건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조선 기계주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과거에도 정유, 기계,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주가와 유가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자, 유가 상승 국면에서 이들 업종, 정유, 기계, 조선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가가 오르면은 좋은 기업들도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유가 상승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연말 90에서 100달러 사이에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00달러 수준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유가 상승이 반가운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가 상승 연말까지 꾸준히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의 흐름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